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시프트업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상장을 하고 게임사 기준으로 시총 2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장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IP 다각화와 이 스텔라 블레이드에 기대는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터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IPO 추진 과정에서부터 니케의 의존도가 좀 너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90% 이상이 니케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첫 타이틀을 가졌던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경우 2016년에 출시를 하고 흥행에 성공을 했지만 인기가 식으면서 서비스를 종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케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적자를 이어왔지만 니케를 출시하고 큰 폭의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켜볼 포인트가 바로 시프트업의 IP 다각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 IP에 대한 리스크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IP를 다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프트업 관련해서 좀 정리를 많이 해왔는데 일단 저희 스텔라 블레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프트 같은 경우 이 북미 콘솔 게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이 게임 시장으로 봤을 때 단연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미국에서 이렇게 흥행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국산 콘솔 게임들의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프트의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출시 3주 만에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피해 거짓이 엑스박스와 스팀 동시 판매로 100만 장 판책 판매까지 한 달이 걸렸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큰 미국 내 PS 스토어에서 최고 판매 순위를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피해 거짓이 최고 11위였던 거에 반해서 스텔라 블레이드 4위를 기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글로벌 게임 시장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한국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라스트 워라던가 버스커 키우기 등 이런 외국의 게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경쟁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파이가 큰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 중에서 눈여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별 점유율과 이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본다고 하시면 미국이 1위고 일본이 3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향후에도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본과 또 한국에서 각각 2위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대 국산 콘솔 게임 중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하고 본다고 한다면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 속도를 한번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PS에서만 연내 150만 장에서 200만 장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게임의 매력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외적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육감적이고 이 매력적인 캐릭터와 이 AI가 좀 더 기반 개발력이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향후에도 이런 스텔라 블레이드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또 IP 다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단연코 서브컬처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서브컬처 같은 경우에는 본고장인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와 중국에서까지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 그리고 붕괴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신작 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MAU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시프트업의 니케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게임 시장 성장률도 10%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서브컬처 게임 장르의 성장률이 연 20%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켜볼 포인트가 주력 게임인 니케가 중국 출시 후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2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좀 지켜보시면은 이게 캐주얼인데요. 캐주얼 같은 경우 18%로 이렇게 확대가 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중국에서 iOS 탑 50 모바일 게임 장르 매출 비중을 본다고 하시면은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이 26%로 23년에 13%보다 훨씬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근에 던파 M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흥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사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지속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매출의 성장세를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 출시를 하면서 흥행을 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향후 기대가 되는 게임들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게임주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 이후에 실제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이 신규 투자라든가 IP 다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프터 같은 경우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니케 같은 경우에는 IP의 가치 제고라던가 EPS 장기화를 통해서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 등 이 서비스 확장을 위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고요. 금액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금액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중국 서비스 확장 등 이 신규 지역에 대한 서비스 확장의 투자를 이어갈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스텔라 블레이드의 성적인 IP 고도화를 위해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IP 다변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신규 IP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27년 글로벌 런칭 예정인 신규 이제 프로젝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이기 때문에 현재 서브컬처 게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IP에 대한 다변화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프트업의 차트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이제 금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트적인 분석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후 지켜볼 전망들까지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과 이제 향후 이제 차트가 좀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까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향후 시프트업에 기대가 되는 전망들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